우리 모델을 만들었는데 두 번째는 워크플로우라는 개념하고요. 레시피라는 개념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플로우와 레시피 두 가지 개념인데요. 워크플로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워크, 일을 하다, 플로워, 물 흐르듯이, 그러니까 작업 흐름이라는 말이겠지, 한국말로 번역하면. 그래서 어떤 데이터들이 있으면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그런 모델들하고 데이터 전처리 작업하는 것들을 우리가 물 흐르듯이 이렇게 연결해주는 작업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레시피는 데이터 전처리 작업을 해주는 게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크플로우라는 개념이 있는데, 워크플로우. 자, 우리가 훈련 모델을 만들면은요, 이 훈련 모델을 워크플로우에다가 집어넣고요. 우리가 요 다음번에 레시피 작업도 또 할 건데, 레시피 작업하는 것도 워크플로우에다가 넣어서 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워크플로우, 레시피를 먼저 설명하고 워크플로우를 설명할까 하다가, 그냥 워크플로우 먼저 설명하고 제가 레시피를 설명을 뒤에 가서 또 따로 해드릴 거예요. 뭐냐면 워크플로우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모델을 아까 전에 만들었는데 아까 전에 모델이 뭐냐면 여러 가지 우리가 세팅하는 값들이라 그랬죠. 훈련 모델을 뭐 디시전 트리를 어떻게 돌릴지 이런 걸 세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레시피라고 하는 건데 레시피는 데이터를 전처리 작업을 쭉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전처리 작업을 이제 앞으로 뒤에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 이런 전처리 작업을 해주면 이 데이터를 우리가 한꺼번에 워크플로우에서 돌려서 이 돌린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모델을 훈련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모델을 훈련시켜 줄 때 우리가 필요한 게 바로 워크플로우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워크플로우를 동시에 집어넣고 돌려서 모델을 피팅을 해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워크플로우는 이렇게 세팅이 됩니다. 워크플로우가 있고요. 워크플로우에다가 우리가 모델을 만들어주면 모델을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add라는 말은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 우리가 만들었던 모델을 여기다가 연결을 해주고요. 워크플로우에다가 또 우리가 요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 레시피라는 게 있는데 레시피는 뭐냐면 데이터를 전처리 작업을 하는 겁니다. 우리 여태까지 데이터 전처리 작업을 쭉 했잖아요. 필요 없는 데이터를 빼고 이렇게 전처리 작업을 했는데 어떤 전처리 작업이 또 필요하냐면 만약에 우리가 범주형 자료면 범주형 자료는 우리가 이 돌리기 위해서는 원핫 엔코딩이라 그래가지고 더미 변수로 변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치형 변수는 그냥 값을 집어넣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표준화 작업을 또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훈련 데이터하고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나중에 분류를 해놨는데 요거를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잠깐만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학기 때 뭘 배우냐면 지금 보는 파이썬이라는 거를 또 배우게 될 겁니다. 우리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R로 가지고 분석하는 것도 해보셔야 되고 파이썬을 가지고도 분석하는 것도 해보셔야 돼요. R은 R대로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 파이썬은 파이썬대로 장점이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까지 AI나 딥러닝을 이용해서 데이터 분석, 이미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소리라든가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까지 우리가 학습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까지 다뤄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R을 갖고 다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파이썬을 이용을 해서 다루는데 파이썬을 가지고 기계학습, 지금 우리가 이번 학기에 배우는 내용들도 다루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까지 해서 다음 학기 때 기계학습 할 때는 요 겸해서 인공지능까지 나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학기가 지나가면서 지난 학기 때 배운 거에 또 업데이트 돼서 또 새로운 방법론을 배우고 또 방법론을 배우고 이렇게 나가고 있죠. 지금 계속. 자, 그때인데 여기서도 요 내용을 우리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훈련 데이터 세트하고 테스트 데이터 세트를 이렇게 나눴는데 이 훈련 데이터 세트하고 테스트 데이터 세트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아까 전에 따로 구분을 했죠. 훈련 데이터 분할해서 해놨는데 이거를 우리가 모델을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해주게 되고요. 이 모델을 분석한 걸 갖고 테스트 데이터에다가 바로 넣어서 훈련시키지 않고 훈련시켜준 모델을 가지고 그냥 바로 피팅해가지고 바로 확인만 해봤습니다. 그죠? 근데 뒤에 가서 우리가 어떤 작업을 이제 할 거냐면 데이터 전처리 작업이라 그래서 범주형 자료는 더미 변수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치형 데이터는 우리가 표준화 작업을 거쳐서 해줄 거예요. 자, 그런데 트레이닝 데이터를 그렇게 막 처리해주고 테스트 데이터를 또 처리해주고 두 번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런 작업들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주냐면 이런 파이썬에서는 파이프라인이라는 개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파이프랑 다른 개념입니다. 똑같은 연결해주다라는 개념인데 여기서는 모델하고 피팅해주고 하는 것들을 연결해서 훈련 모델에서 돌려준 거를 바로 테스트 데이터에 바로 연결해주는 이런 작업을 거쳐주는 거를 우리가 파이썬에서는 파이프라인이라는 개념을 써요. 그래서 훈련 모델하고 그 다음에 전처리 작업한 거를 연결시켜줘서 동시에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훈련 데이터에서 돌려줬던 거를 그대로 갖고 있다가 테스트 데이터에다가는 바로 연결만 해주면 테스트 데이터는 그런 작업 없이 그냥 바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런 개념인데 파이썬에서 파이프라인이라는 개념을 여기서는 뭘로 부르냐면은 워크플로우라는 개념으로 같이 연결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모델을 만들어 주고요. 모델을 훈련 데이터 전처리 작업을 서로 연결해 줘서 자연스럽게 연동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해 주는 작업을 R에서는 워크플로우라는 개념을 써서 같이 연동을 시켜 줍니다. 자, 이 작업을 하는 거를 우리가 설명을 이제 드리도록 할게요. 워크플로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자, 그러면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파이썬은 지금은 설명 안 드릴 거고 나중에 우리가 다음 학기 때 배우면 이런 비슷한 내용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R을 배우고 파이썬을 배우면 서로 많은 부분이 같이 연동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비슷한 개념이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하는 개념이. 그래서 우리가 다음 학기 때 여러분들 파이썬을 이제 배우게 되면 R에서 이런 개념이 파이썬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서로 비교해 가면서도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런데 이번 학기는 R을 가지고 하는 것도 먼저 배워야 되겠죠. 먼저 R을 가지고 하는 방법을. 자, 그러면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R 프로젝트 여러분들은 그냥 계속 살려져 있죠. 자, 저는 R 프로젝트를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해보면 여기 보면 R 데이터가 이렇게 저장이 돼 있습니다. 그죠? 제가 지난번에 저장이 안 된 이유가 뭐냐면 여기 저장하려 그러면 툴 옵션에서 글로벌 옵션에서 요거를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요거 스타트업 할 때 요거를 체크를 해주면 여기 R 데이터 그동안에 분석했던 데이터들이 이렇게 저장돼서 계속 딸려와요. 요거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제가 세팅할 때 체크를 안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자, 지금 불러왔죠? 아까 전에. 아이고, 지우면 안 되죠, 참. 지우면 안 되고. 자, 우리 모델이 있는데 모델을 다시 불러오겠습니다. 자,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소스 코드나 우리가 PPT에는 제가 버전 1, 2, 3, 4 해가지고 5개를 별도로 만들어 놨는데 여기서는 우리는 그냥 이 상태에서 수정 작업을 바로 해볼 겁니다. 굳이 따로 안 하고요. 왜냐하면 최종 버전을 우리가 맨 마지막에 사용할 거기 때문에 굳이 따로 안 만들어도 돼요.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저는 따로 만드는 거고. 자, 그러면 워크플로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내려가서요. 여기서 저는 요거를 할게요. 라이브러리는 다시 호출을 해야 되니까 라이브러리 호출을 해주고 저는 자, 됐고 데이터 불러오기 하는 거는 여기 이미 다 세팅이 돼 있죠. 돌려놓은 게 있으니까 요걸 그냥 쓰겠습니다. 왜냐면 바로 이미 다 저장이 돼 있으니까요. 그죠? 자, 쓰고 쭉 내려가서 훈련 데이터 그 다음에 모델 만들기까지 돼 있는데 여기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바꿔 볼게요.
요 뒤에 있는 번호들이 조금 이제 바뀔 겁니다. 중간에 6번 다음에 7번을 하나 다시 새로 만들겠습니다. 7번. 그리고 워크플로우 만들기를 우리가 해볼게요. 자, 워크플로우는 우리가 데이터 전처리 작업하고 모델하는 것들을 서로 연결시켜줘서 나중에 자연스럽게 전체 그 데이터 분석 흐름을 만들어주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이름을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트리 언더바 워크플로우 이렇게 해주고요. 트리 언더바 워크플로우라고 해주고 여기에 워크플로우 이렇게 만들어줘라 라고 먼저 선언을 해줍니다. 자, 워크플로우를 우리가 기본 세팅을 만들어 주는 거고요. 여기에 계속 붙여주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을.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붙여줄 거냐? 여기에 add 언더바 모델 해주고요. 위에 우리가 만들었던 트리 모델을 여기에 붙여줄 겁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해보면 워크플로우만 실행을 해보면 아직 저장하지 않고요. 저는 워크플로우만 실행해보면 이렇게 워크플로우에 대한 기본 세트가 들어갑니다. 워크플로우 만들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붙이세요 라고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add 모델을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워크플로우에 요게 붙었죠. 모델이 우리가 아까 전에 만들어줬던 모델이 붙었고요. 모델 이름은 디시전 트리 모델이 붙어서 이렇게 여기에 작업이 세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전처리 작업하는 거 이런 것들이 계속 붙을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은 뒤에 우리가 레시피는 따로 다음번을 하면서 이제 해보고요. 여기 이 상태에서 하나 더 해볼게요. 여기서 add 언더바 포뮬러 이렇게 해주고요. 여기 우리가 만들었던 포뮬러 있었죠? 요거를 그대로 갖고 와서 여기다가 집어넣어 볼게요. 자, 우리 아까 전에 여기 포뮬러 만들었던 거 있죠? 얘도 이제 필요 없고요. 여기서 포뮬러를 여기다가 저장을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이미 세팅을 다 해놓는 거예요. 큰 흐름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워크플로우 만들고 프리프로세스 여기에 전처리 작업하는데 포뮬라로 이렇게 세팅해주고 디시전 트리 프리프로세스는 이렇게 세팅이 돼 있고 모델은 이렇게 세팅이 돼 있고 전체적으로 내가 어떤 작업을 쭉 할 것인지를 이렇게 쭉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블럭으로 해가지고 파트마다 정리를 해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워크플로우에서 그걸 합쳐가지고 세팅을 이렇게 딱 해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얘를 저장을 해볼게요. 얘는 간단하니까 저장하기. 그 다음에 저장된 걸 제대로 확인해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우리 물론 확인해 봤지만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이렇게 확인을 해보고 제대로 세팅이 되고 있는지 내가 하는 게 맞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얘는 그냥 작업 흐름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훈련 모델을 학습하는 거예요. 자, 훈련 모델 학습할 때 아까 전에 포뮬러가 빠졌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제거해 주고요. 자, 모델을 갖고 오면 안 되고 여기에 트리 언더바 워크 플로우를 이렇게 놓고요. 자, 모델은 여기 세팅이 돼 있으니까 그죠? 모델로 갖고 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모든 작업들은 워크플로우에다가 다 넣어놨기 때문에 워크플로우를 호출해 갖고 오시면 됩니다. 그죠? 워크플로우를 호출해 갖고 이렇게 세팅이 돼 있죠? 자, 똑같이 얘를 돌려볼까요? 돌려보고 해보면 결과가 똑같이 나오죠. 자, 워크플로우는 아주 간단하죠? 네. 그냥 워크플로우는 우리가 만든 세팅했던 내용들을 그냥
정리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해서 이렇게 세팅을 해준다 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잘 모를 거예요. 이제 요게 워크플로우의 진짜 유용한 기능이 요 다음부터 발휘됩니다. 이 워크플로우가 왜 중요한지, 이제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모델인데,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다양하게 복잡한 작업들이 이제 다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걔를 블록으로 다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냐, 워크플로우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붙여 넣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리가 되겠죠. 한꺼번에 막 정리하려고 그러면 되게 복잡한데, 복잡한 내용들을 따로따로 구분해 가지고 이렇게 모듈별로 정리해 가지고 이렇게 붙여 넣기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뒤에는 똑같습니다. 훈련 모델 테스트 하는 건 똑같으니까 여기서 요거를 바꿔줄게요. 7번이니까 얘를 8번, 그 다음에 얘는 9번, 얘는 10번 이렇게 바꿔줄게요. 번호 하나씩 뒤로 밀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됐고요. 번호 하나씩만 뒤로 밀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아까 전에 여기서 트리핏에서 요거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세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요거는 간단하게 우리가 워크플로우는 정리가 됐기 때문에 요걸 한번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F 돼 있는 거를 쉼표 해주고요. 엔터 쳐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yes, no 요거를 2로 이렇게 세팅을 해줄게요. 자, 그리고 한번 다시 컨트롤 엔터 쳐줄게요. 네. 큰 변화가 없네요. 그죠? yes, no 이렇게 세팅해 준 거는. 그 다음에 여기서 쉼표 해주고요. 타입 해주고요. 타입을 2번으로 해보겠습니다. 2번.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를 1번으로 바꿔줄게요. 1번으로 바꿔주면 어떻게 바뀌나? 보이세요? 1번.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3번. 보이시죠? 4번. 몇 번까지 있는지 모르겠네요. 4번. 이거 또 헷갈리네요. 자, 여기 세팅하는 거는 어디 나와 있냐면, 인터넷으로 rpart.플롯이라고 치면 이 옵션에 대한 자세한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해 주면 보시면 되는데, 우리는 2번으로 세팅을 할게요. 2번으로 세팅해 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엑스트라를 한번 해볼게요. 엑스트라는 1번으로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yes, no에 대한 데이터가 화면에 뿌려지네요. 그죠? 데이터 개수가. 여기 348개, 3402개라고 여기에 데이터. 아까 전에랑 좀 틀리죠? 아까 전에는 여기 퍼센테이지로 돼 있는데, 지금은 데이터 개수 숫자가 정확하게 이제 보여지죠? 여기 엑스트라 1번으로 해주고, 얘도 2번으로 해주면 또 바뀝니다. 이렇게. 자, 근데 우리는 1번으로 세팅해 줄게요. 1번이. 이렇게. 해서 요거는 여러분들 심심할 때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1번 넣어보고, 2번 넣어보고, 3번 넣어보고, 이렇게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세팅해 줄게. 스플릿. 점 폰트. 폰트는 1번으로 이렇게 좀 바꿔줄게요. 그러면 폰트가 좀 줄어들었죠? 크기가. 그 다음에 바렌 해주고요. 얘는 마이너스 10으로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조정이 됐을 겁니다. 요거는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해보시면 돼요. 이거 말고도 더 있습니다. 더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